주택 가격에 현재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분양가금 받으신 거에 70% 대출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는 분양가 기준으로 70이 나옵니다. 근데 은행 상품이 있어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은행 상품 대출은 분양가가 아니라 자기네 자체 감정을 합니다. 다시. 그러면 지금 분양가 3억짜리 같으면 한 4억 정도 나올 거예요. 인근 아파트 시세를 이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4억에 분양 감정가 4억 나왔다 그러면 내가 분양가 3억인데 그러면 4억이 돼서 70%면 2억 8천이죠. 그러면 거의 분양가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요거는 LTV고 밑에 있는 DTI가 문제입니다. DTI는 소득이 있으셔야 돼. 내가 소득이 하나도 없다. 그럼 대출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연소득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일단 DTI는 60%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60%란 얘기는 3천만 원에 1,800만 원, 연간 1,800만 원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1년간 내는 원금하고 이자 합계액이 1,800원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3천에 1,800만 원이면 한 3억 정도 이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여유가 있죠. 1,800만 원은. 근데 DTI를 만들었다가 DTI는 이따 설명드린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만 적용이 되는데 밑에 있는 은행 상품 대출은 DSR을 적용했습니다. DSR은 더 강화시킨 거예요. 내 소득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럼 거기에 40%만 해당됩니다. 은행은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인데 40%라는 얘기는 내가 부가합산 소득이 5천만 원이면 1년에 갚는 대출 금액의 원금하고 이자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대출, 여기 있는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른 대출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쓰고 계신 혹시 신용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현재 내가 5천만 원인데 부가합산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내가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짜리 계산을 하나 해놨다. 그러면 안 써도 1년에 5년으로 나눠서 600만 원 쓰는 걸로 봐요.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이 내가 현재 갚아나가는데 1,500만 원 잔액이 남아있다. 다 잡히는 겁니다. 그럼 1,500만 원, 600만 원, 2,100만 원이죠. 그러면 5천만 원, 2천만 원 이미 초과했죠. 이런 분들은 대출 하나도 못 받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돼. 갚을 돈이 없네. 그러면 담보대출 신청하실 때 얘기를 하면 거기서도 은행에서도 전산주하면 다 나오는데 그럼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5천만 원, 2천만 원 되면 내가 한 2억 5천 대출을 받는데 2억 5천만 원에서 그 금액 2천만 원 자동차 할부금액과 마이너스 통장 이거는 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금액에서 이제 공제를 하면 돼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DSR이 DSR하고는 내가 다른 대출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SR은 40%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내 소득 대비 1년에 갚는 대출 원금 이자 모든 대출의 원금 이자 합계액이 계산해서 40%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금융은 10%대에서 5금융 요거 알아두시고요. 소득 증빙하는 방법이 증빙소득이 있고 인정소득, 신고소득이 있는데 증빙소득은 뭐냐면 직장 다니신 분, 4대보험 들어보신 분은 근로자 원천지수 영수증이라고 회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증빙하시면 되고 그거 없으신 일반 사업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들어가면 자기 소득금액 증명을 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띄시는데 은행에서는 보통 2개년도 고용합니다. 23년도, 24년도. 내년 3월이 되면은 25년도께 띄어지겠죠. 그래서 원천증명서는 연말정산이 끝나면 나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 증명은 7월 1일 날 돼야지 나오니까 소득증빙은 23년도, 24년도 6월달까지는 그걸 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 원천증명서는 내년 3월에 만약에 내가 증명을 하겠다 그러면 24년도, 25년도 걸 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증빙소득이고 인정소득은 뭐냐면 이거 없으신 분이 나 건강보험이나 또는 지역의료보험이나 뭐 국민연금으로 난 하겠다. 그러면은 저기 써 있는 대로 국민연금에 한 달에 한 40만 원 내시면은 5천만 원 잡힙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한 달에 15만 원 내시면 5천만 원 잡혀요. 또 그거보다 적으면 이제 그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인정소득이고 그것도 없으신 분은 신고소득이 있습니다. 카드. 체크카드도 상관없고 신용카드 상관없어요. 계약자 거요. 그럼 그걸 갖다가 내가 대출받기 1년 동안 카드 사용액이 1년에 2,6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5천만 원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5천만 원을 자꾸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이상 돼도 5천만 원밖에 인정이 안 돼서 5천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한 달에 한 200만 원 쓰시면은 대략 저거 되니까 지금 뭐 계약자분이 뭐 80 넘은 저희 아버님이다 그러면 그분이 소득도 없으시고 나중에 대출 받으려면 지금부터 카드를 아버님 명의로 카드를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자녀분들이 이왕 쓰실 때는 그 카드를 써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카드 소득. 근데 이 카드 소득은 이따 설명드린 대출 중에 디딤돌이나 보금자금이 인정을 못하고 은행 상품 대출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신고소득 활용하는 방법을 소득 없으시면 미리 좀 쌓아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지원채 분할 납부하는 세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내 앞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버팀목이나 전세금 대출 처음에 입주할 때 쓰시던 대출 똑같은 대출입니다. 그걸 쓰시는 거고 내가 일시납 하시는 분들은 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기금대출, 디지털 대출, 보금자리론, 은행상품 대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쓰시는 거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버팀목 대출은 뭐냐면은 일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쓰신 분들도 이거 다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옛날 거는 지금 현재 쓰고 계신 거 옛날 거는 현재 쓰고 계시는 대출은 어떻게 된다? 계약할 때는 무조건 상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상환을 해야지 상환하고 채권 통지 오까지 양도 해지 통지까지 와야지 분양진한 계약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돈으로 상환을 못한다. 그러면 먼저 감액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 감액을 해서 보증금에서 갚아달라고 LH에 요청을 해야 돼요. 이게 이따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담보대출은 내가 그 감안해서 계산해서 담보대출 받아서 보증금 대출을 상환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나 버팀목 쓰다가 또 이번에 다시 분할 납부를 택해서 버팀목을 계속 쓰고 싶다. 기존에 있는 버팀목은 옛날 임대차 계획에서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계속 하면서 같이 갱신했죠. 버팀목 대출은 하셨을 거예요. 전세금 대출은 버팀목 쓰신 분들은. 근데 이번에 분양제랑 계약이 되면 옛날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갚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버팀목 같으면 양도 통지가 안 돼서 계속 더 쓰실 수도 있는데 그게 만기가 돌아오면 이제 그때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로운 분양제랑 계획에서 새로운 버팀목을 쓰셔야 돼요. 옛날 거 쓰시면 10년이 만기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다시 쓰시면 다시 1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버팀목 쓰시던 분이 분할 납부를 택해서 나 다시 버팀목을 쓰겠다는 분은 대신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먼저 가백을 통해서 갚은 다음에 3개월이 경과돼야지 새로운 버팀목 쓸 수 있는 자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음에 한 달 전에 감액해서 버팀목 상환하고 또 3개월 기다려서 하고 3개월 뒤에 또 한 달 뒤에 분양제랑 계약에 맞춰서 버팀목을 쓰다 보면 한 5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나중에 내년 마지막 12월 달에 다져서 하시는 분들은 버팀목에서 버팀목 같은 건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버팀목 현재 쓰고 있는데 내 돈으로 갚지 않는 한 은행 감액을 통해서 갚으려면 그거 5개월 걸린다는 감안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자세한 내용은 해당되시는 분이 이건 지점 가서 은행 지점 가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자세한 거는. 근데 버팀목이 종류가 있어요. 이런 일반적인 버팀목이 있고 신혼부부 전용이 있어요. 신혼부부 전용은 이제 결혼한 지 7년 이내 되는 사람들은 요 버팀목을 쓰시면 아까 그 버팀목보다 돈 이율이 더 쌉니다. 그 다음에 청년 전용이라고 해가지고 만 19세 이상 3세 세대주 되는 청년 전용 해당되시는 분은 요 대출을 쓰면 또 아까 그 일반적인 버팀목보다 더 싸죠.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버팀목이었어요. 23년 1월 출생한 신생아 있는 집은 같은 버팀목을 쓰는데 이걸 쓰면은 아까 버팀목보다 더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세한 얘기는 이제 저 현재 자기가 받고 있는 지점을 가시든가 아니면 우리은행 가서 상담하세요. 웬만한 은행 가시면은 잘 모른다고 대답을 안 해줍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자기가 받았던 데나 아니면은 우리은행 가서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토요일 날 오는 대출 상담자들은 이거 대출을 갖다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담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은행으로 가셔야 돼요. 요 버팀목 자격은 아까 5천만 원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넘어서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은행 전세자금 대출 쓰시면 돼요. 이거는 뭐 소득이 없으면 나오진 않는데 조금 소득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까지 되냐면은 아까 보증금이 얼마라고 들으셨죠? 보증금이
분할 납부할 때 내는 보증금은 2억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 다 보증금이 아니라 3천만 원은 계약금이고 1억 7천만 원만 보증금입니다. 그리고 1억 7천이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1억 4,500, 1억 5천원 되는데 그것만 보증금이에요. 그럼 1억 7천 기준으로 그게 보증금이 1억 7천에 80%까지 해줍니다, 은행에서. 그럼 1억 3,600까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95%짜리 대출도 있어요. 조금 약간 이율이 높은 거. 요거는 1억 6,10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억 7천 원 기준으로 80에서 95%짜리 대출이 있으니까 분할 납부하시는 분들, 저소득 분할 납부하는 분들, 내가 2억을 갖다 분할 납부해서 2억을 채우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럼 1억 7천만 원에서 80에서 95% 되는 대출, 요걸 받으셔가지고 납부하는데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전세대환 대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담보대출인데, 국민주택기금대출은 뭐냐면 처음에 이 아파트 질 때 LH에서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몇백 갖다 썼어요. 근데 이거가 이제 한 집당으로 보면 5,500만 원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잔금을 내시면 LH에서 그 돈을 갚아야 돼요, 우리은행에다. 근데 내가 갚을 때 대신 쓰는 조건 준다고 해서 분양주택 가격표로 보면 5,500만 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5,500이 현재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쓸 수 있다는 권리를 거기다 그렇게 표시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좀 헷갈리는데, 분양주택 가격표에서 계산할 때는 5,500만 일단 제하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5,500만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대환. 그래서 대환 대출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출은 입주민이 누구나 아무나, 계약자는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신용불량만 아니면. 근데 조건도 없어요. 아까 제가 소득 뭐 증명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요. 5,500.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20년짜리 상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중간에 쓰시다가 뭐 일부씩 갚아도 중도상환수도 없습니다. 이율도 2.8%입니다. 연 2.8%. 고정은 아닙니다. 근데 10년 동안 변동이 안 됐는데 다음 내년 3월에 3.0 된다는 얘기는 나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은행 대출, 현존하는 은행 대출 중에 제일 쌉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쓰시는데, 이거는 대신 우리은행 서수원 지점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시면 취급이 안 됩니다. 우리은행 서수원 지점만 취급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이 대출을 쓰고 내가 추가로 더 써야겠다 하시면 이제 그 다음 대출이 디딤돌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이제 이것도 정책자금 대출인데, 가계 대출 또는 주거금으로 찍혀가지고 올 3월 달에 금리 높아지고 6월 달에 한도 줄고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보다 좀 덜 나오고 이율도 높습니다. 그래도 은행 상품 대출보다는 이게 더 낮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면 이거 쓰시면 되는데, 이거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두 자녀나 생애 지출 세대는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신혼가구는 7년 이내 신혼가구는 8,500만 원 이하면 해당이 되고, 넘으신 분은 못 씁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금리가 있는데, 금리가 보통 이제 10년짜리 쓰시는 게 아니라 30년짜리 많이 쓰시니까 소득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서 만약에 내가 4천, 부부합산 소득이 4,500이다 그러면 4천에서 7천만 원에 해당되는 건데, 오른쪽에 3.80, 3.8%죠. 근데 요거를 변동으로 쓰시면 3.8인데 고정을 택하면 0.3이 가산돼요. 그럼 4.1이죠. 그럼 은행 대출보다 별로 싼 것 같지는 않은데, 밑에 우대금리가 있어요. 다자녀, 세자녀 이상이 0.7% 감면해 줍니다. 이율을 내려줍니다. 두 자녀는 0.5를 내려주고, 한 자녀는 0.3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한부모는 0.5를 내려주고, 생초, 다문화, 장애인, 신혼부부는 0.1을 내려주고, 청약축주 가입자는 0.3, 5년 이상이면 0.4, 10년 이상이면 0.4, 15년 이상이면 0.5를 내려줘요. 내려주고, 뭐 신규 분양 아파트니까 다 0.1면 다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옛날에는 저기서 1.5가 빠지고 그래가지고 2%대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주거금으로 몰리다 보니까 딱 적용 상한선을 갖다 만들었어요. 0.5밖에 안 되면, 이거 다 있어도 0.5밖에 안 돼. 그럼 아까 4.1에서 0.5 돼야 3.6이고, 다자녀만 0.9 되는데 그래도 3.4가 나와요. 4.1에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만 치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은행 대출보다 이율이 쌉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대출 금액도 최대 2억입니다. 생애 최초에가 2억 4천이고 신혼 및 두 자녀가 3억 2천입니다. 2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요 기금대출 5천을 빼야 돼요. 2억에서 빼다 보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2억에서 5천을 빼면 1억 4천 5백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빼야 됩니다. 앞에 5,500을 포함해서. 근데 여기서 분양가가 3억이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3억 안 되는 분도 있고 3억이 넘어가는 분은 또 딱 걸려요. 방패기라고 해서 소액보증금 공제를 4,800만 원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1억 4천에서 4,800 빼면은 9,700밖에 안 나와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한도가 좀 줄었어요. 한도 좀 줄여놨어요. 어쨌든 나 그거라도 써야겠다. 이게 더 싸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하면 이거 쓰시면 돼요. 이것도 우리은행 서수업만 취급할 수 있어요. 은행 대출보다 싸니까 요거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는 하실 때 은행에다 먼저 신청하기 전에 기금 이든든 사이트라고 인터넷 들어가면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자산 심사를 먼저 신청하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자산 심사 쭉 클릭하시면 대출 뭐 신청하는 것처럼 쭉 나와요. 따라서 그거 하셔야 돼요. 공인인증 넣어가지고 먼저 하셔가지고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릴 텐데 그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은행 나오면 은행도 그게 들어가요. 우리은행 서수원점 딱 지정해서 하면은 그러면 은행에서 또 연락이 올 겁니다. 언제 나와서 쓰시라고. 그래서 먼저 자산 심사를 사전에 하셔야 돼요. 요거 하는 방법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날 우리은행 대출 상담 전문법에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한 건 물어보시고요. 이따는 것만 알아주시고 신생아 23년 1월 1일 신생아 있는 집안은 이런 디딤돌 중에서도 신생아 특별 디딤돌 쓰시면 더 쌉니다. 요거는 해당되시는 분 따로 물어보세요. 요것도 우리은행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금자리로는 주택금융공에서 하는 건데 시중에서 대행은 다 하죠. 이거는 이제 일단은 주택금융 사이트 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금리가 30년제 많이 쓰시는데 30년제 3.85입니다. 뭐 요것도 있고 요것도 같은 상품인데 이제 이 전자계약하면 이걸로 하니까 그냥 요걸로 하시면 돼요. 3.85. 물론 40년 만기 39세 이하 신혼부부 50년 만기 30세 또는 신혼부부는 요것도 쓸 수 있어요. 약간 더 높죠. 근데 일반적인 거 요거 많이 쓰는데 3.85. 요것도 3억 6천 한도에서 자기 분양가의 70%까지 됩니다. 이거는 소액 3억이 넘어도 소액보증금 방패기 하는 거 없어요. 70%. 3억 2천이다 그러면 2억 2,400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아까 뭘 빼야 되냐면 기금 대출을 만약에 내가 먼저 신청을 했다 그러면 2억 2천 내가 분양가가 만약에 3억 2천인데 거기에 70%를 다 쏠 수 있다 그러면 2억 2,400인데 2억 2,400에서 앞에 있는 5,500 빼는 게 아니라 6,050으로 채권 채우기로 해서 110%를 더한 금액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2억 1,400에서 6,000 보면 한 1억 6,300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기금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대출이 3.85인데 이게 있어요. 이것도 우대금리가 있어요. 다자녀 역시 저 미성년자입니다. 이거 미성년자 다자녀 성년자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요 두 자 있으면 0.5, 세 자 있으면 0.7 이렇게 되고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도 0.7을 빼줍니다. 여기 해당되시면 다 빼줘요. 근데 하지만 다 빼주는 게 아니라 최대 1.0까지만 빼줍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 3.85에서 2.85 빼면은 1% 빼면 2.8% 나오잖아요. 그럼 디vidend도 쌀 수도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신청하시냐? 주택금융공사 사이트 들어가서 먼저 본인이 공인인증 걸고 들어가서 대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분양계약서나 스캔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대출 금액 넣고 기간 넣고 근데 대출 금액 산정을 할 때 이거 하나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금액 쓰면 되겠죠. 분양가의 70% 범위 내에서. 근데 만약에 기금 대출을 5,500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쓰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금액에서 6,050만 원 뺀 금액을 신청 금액으로 쓰시면 돼요. 기금 대출을 110%, 5,500에 110%뺀 금액을 두 번째로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거 하나만 신청하신다. 웬만한 시중은행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데나 막 신청을 하시면은 아까 우리 담당 사무장이 설명했죠. 저희가 대행수조 대출세는 무료라고. 근데 그 아무데 우리은행 말고 아무데나 신청을 하시면은 그 은행 법무사가 취급하면 한 50만 원 날라올 겁니다. 대행수수료. 그거 감안하시니까 이거 하나를 신청하시든 두 개를 신청하시든 그냥 보금자리 신청할 때 은행을 자기가 고르게 돼 있어요. 밑에 써 있어요. 우리은행 소수원지점을 선택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기금 5,500 쓰고 그 다음에 하시는 분은 무조건 우리은행밖에 안 됩니다. 기금 5,500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보금자리 신청하시면 은행 선택할 때는 우리은행 소수원지점 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은행상품 대출인데 은행상품 대출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년짜리 고정금리입니다. 5년짜리. 내가 대출을 받는데 4.5로 받았다. 그럼 4.5를 5년 동안 계속 고정해서 내고 5년 뒤면 사실 변동금리로 바뀌는데 올라가요. 물론 나 5년짜리 고정 말고 처음부터 변동금리로 하겠다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더 비싸요. 한 5% 넘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 고정금리를 하는데 5년 고정금리를 하는데 여기에 하나 또 맹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부수거래라고 있어요. 부수거래라고 4.5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거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 적금 10만 원, 청약저축 뭐 매달 10만 원, 뭐 그다음에 은행 신용대출 자기네 카드 한 달에 뭐 20만 원 또는 30만 원 써야 된다. 그다음에 뭐 자동이체를 뭘 걸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이 한 7, 8가지 갖고 나오는데 그 중에 3, 4가지는 해야 된다고 조건으로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첫 달에는 하셨는데 그리고 까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4.5가 아니라 5% 넘게 내고 계세요. 왜? 전산반영에서 걔네들은 자동 이행 안 하면 0.1이나 0.1씩 올라가거든 하나씩. 그러니까 잘 보셔가지고 내가 매달 이행할 수 있겠다.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뭐 은행에서 이제 내 통장에서 그냥 바로 떼어갈 수 있게 그렇게 걸어놓으실 수 있으면은 그걸 잘 골라서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은행 감정가의 70%까지 됩니다. 모든 대출은 원래 80%도 있었는데 세계 최초 지금 없어요. 다 정부에서 가계대출 많이 낸다고 다 폐지했어요. 70%고 이게 규제 지원되면 40%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제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70%고 은행 감정가의 70인데 DSR을 꼭 봅니다. DSR 아까 설명드렸죠. 자기 소득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소득 계산. 그래서 훔칠 때 분양대 가격표하고 소득금액 증명은 띄어갖고 가서 상담하시라는 얘기예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저걸 갖고 근로자 원천에서 갖고 오셔야지 그래야지 이게 뭐 계산이 좀 되지. 잘 기억을 못 하세요. 자기 말하고 나중에 증빙하고 틀리니까 23년도, 24년도 두 개는 넣고 있잖아요. 생 나오실 때 띄어갖고 오시면 정확한 상담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다녔는데 내가 이번 12월 말로 퇴직할 거다. 내년 1월에 대출 신청한다. 안 됩니다. 대출 안 나옵니다. 소득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격득실이 없어져가지고 직장이 없어져서 옛날 실적이 있어도 현재 직장 4대 보험으로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자격득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다른 데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서 한 달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럼 한 달치 갖고 자격증이 확인되면 1년 12개월치로 봐줍니다. 그래서 직장이 있으셔야 되고 아니면 진짜 소득금액 증명을 튀어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잘 감안해서 하시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금융권은 50%까지 되고 DTI 60도 봐야 되고 DSR 있으니까 DSR 40은 대부분 다 될 겁니다. 30년째, 옛날에는 40년째, 50년째였는데 지금은 30년째짜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장 30년이고 이자만 내는 거치인가는 1년까지만 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수로 이제 중간에 갚으면 3년에 갚으면 은행 따라 0.6에서 0.75% 정도 중도상환수도 있고요. 3년 지나면 없죠. 그리고 이제 원금, 원리금, 보통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많이 쓰게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은행상품 대출인데 보통 기금 대출 쓰시고 이게 좀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은행상품 대출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우리은행에서 많이 쓰고 타행을 쓰시는 분은 이제 기금보다는 이제 점수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또 은행 상품은 은행은 보통 한 750점 이상 정도 나와야지 대출이 되는데 난 뭐 600점밖에 안 나온다. 은행에서 잘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금융권에 옵니다. 부번 현대생명이나 이런 데가 오면은 거기서 받으시면 돼요. 이율은 은행보다 조금 비싸지만 은행에서 안 나오니까 그걸로 가셔야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금융권 갖고 오는 게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출 신청을 하시고 대출 신청은 보통 보면 이게 이래요. 저희가 대부분 해보다 보면 1년 동안 앞에 일시납 하시는 분들은 앞에 3개월이 물려요. 근데 분할 납부하시는 분은 뒤로 가요. 왜 그러냐? 분할 납부하시는 분은 지금 월세 내는 것보다 분할 납부 계약해가지고 딱 보면 LH가 이자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전세금 대출 받은 거 이자 내고 그러면 이게 좀 더 금액이 커요. 좀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 많이 하시고
일시납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가 빨리 내 앞으로 소유권을 갖고 와서 나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냥 바로 갚아나가겠다 하시는 분은 그래서 일시납을 앞에 올리시고 좀 세대가 큰 데면 네 달, 5달 밀린 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주 목요일날만 하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서 주거복지자들 계약서를 써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30일에 며칠 목요일날 하겠소 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주 자꾸 밀립니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대출 신청을 하려면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정리해드리면 보증금 그러니까 분할납부 하시는 분은 버팀목이나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시납 하시는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돼요. 기금 대출 5,500만 원 하나만 받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금 대출 다음에 디딤돌 대출 받는 분도 있고 기금 대출 다음에 보금자리, 기금 대출 다음에 은행 상품을 받는 분이 있어요. 1번, 2번, 3번은 우리은행 소수원 지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은 어떤 은행도 다 되는데 시중은행 어떤 은행 다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금자리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사이로 우리은행 소수원 지원하시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은행에서 받는 은행 상품 대출인데 여러 은행이 나오는데 어디가 한도가 더 많고 또 어떤 상품에 따라 또 내가 고은행을 택하면 더 뭐가 낫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6개, 7개 나오면 돌아다니면서 잘 상담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자마자 바로 파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전세 주는 분. 이런 분들은 내 앞으로 등기가 돼야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옛날엔 복등기라고 해가지고 매수인을 위해서 매수인 돈 받아가지고 당일날 내 앞으로 등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바로 등기하는 게 복등기인데 이거 불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면은 그 부동산은 그 영업정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태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앞으로 등기해서 내 소유가 돼야만 매매 계약을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현재 아파트 여러분께 아니고 LH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 누구한테 판단한 계약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담보대출 받아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팔고 중도상환수로 몰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이제 나 대출이 소득이 없어서 팔고 나가시는 분이 뭐냐면 소득이 없어서 나 이거 여기 있어 봐야 소용없고 여기서 내가 뭐 얼마라도 좀 남는 데만 팔고 나가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주선을 해서 사채입니다. 대부업체에서 쓰는 건데 이제 이율이 비싸죠. 그래서 여기다 주선해서 한 2주만 빌려가지고 매수인을 앞에 부동산에 이제 얘기를 해놓을 겁니다. 그럼 매수인을 잡아놓고 그냥 등기하고 매수인 잡으면 2-3달 걸리면 이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매수인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매수인이 대출받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2주 잡으면 돼요. 그래서 내 앞으로 등기 자금을 뭐 3억이면 3억 다 빌려드려가지고 등기를 하고 그리고 14일 동안 쓰신 다음에 매수인이 이제 뭐 대출을 받던 자기 돈 들어오는 해가지고 그거 받고 팔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기는 가격 차익이 많이 안 나지만 미사 지역 같은 하남 미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7억씩 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7억이다 보니까 담보대출도 나오지도 않고 분할 납부라도 한 달에 막 160, 170씩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다 팔고 나가세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팔고 계신데 거기는 이제 팔고 나면 3억이 넘게 남아요. 그래서 딴 데로 이사 가시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고 팔고 나면 시세하고 차익이 있으면 1억이라도 난 팔고 나가겠다. 근데 난 현재 대출이 안 나온다면 기억해 두셨다가 저희한테 따로 연락하면은 그거 다 주소내서 처리해드립니다. 지금 앞에 우리 담당 사무장이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대출하고 12월 원래부터 1년간 분할 계약을 하시면 되고 근데 먼저 계약을 하실 때 가계약서를 받아야 되는데 자 가계약서 받을 때 일시납이냐 분할납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일시납 있고 분할납부는 저소득층 분할 있고 국가용대까지 있는데 저소득층은 국가용대는 지금이 안 되죠. 아까 검진 시점돼서 한 3개월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되니까 지금 하신다면 네, 일시납 할 거냐 분할납부 할 거냐 가서 선택하시면 일시납 같으면 분양계약서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같으면은 이제 계약서를 2개 주죠. 임대차 계약서를 줍니다. 거기다가 권리침해 의무확인서하고 계약서를 확인하는까지 다 붙여서 같이 받아갖고 그거 가지고 대출 신청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써있죠. 분양전환 가계약서
권리침해 의무화에서 계약서를 거기서 요거 세 개를 다 받아야만 이제 은행과도 대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보증금이 있다, 보증금 대출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계약할 때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하고 채권 양도 해지 통지가 와야 되는데 상환하는 방법은 내 돈으로 갚으면 가장 좋은데 그 돈이 없다 그러면 일시나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담보대출 신청하시는데 가만해서 신청하시면 해당 은행에서 알아서 그냥 꺼줘요. 그냥 상환해줘요. 근데 내가 분할 납부를 택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먼저 보증금에서 감액 신청해서 그 돈을 갚은 다음에 LH고 갚아달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필요한 금액만큼 어떤 은행이든 시중은행 5개 다 되니까 거기서 선택하셔가지고 2억을 다시 치워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보여집니다. 일시 나가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신탁이 걸려있는 관계 때문에 30일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밀리면 40일, 50일 될 수도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약을 안 하면 잔금을 치러도 계약서 안 써줍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한 열흘, 한 보름 전, 딱 보름 전 정도에 사전 예약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출 신청자는 이제 요일에 따라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은행을 택하셨고요. 기금대 드림돈 택하시는 분은 매주 목요일 날만 예약을 하셔야 돼요. 예약을 할 때 난 다른 날짜 예약하면 주거복지에서 안 받아줄 겁니다. 저희하고 다 해가 이렇게 우리은행하고 돼 있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날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은행 할 때는 수요일 날, 다른 은행은 수요일 날짜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대출은 5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2달 전에 신청을 하고 보금자 비용도 원래 30일인데 지금 밀려서 한 40일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다음 주에 은행 대출 상담사가 오면은 이제 아까 갖고 있는 그 서류 들고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도 나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양변환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 상담 가지고 개별적으로 대출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